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요. 또 박준혁 전문가님과는 시장 시그널들 포착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미국의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수치에다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나스닥과 S&P 지수 모두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어느 정도 강세장으로 가닥을 잡은 걸까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시죠. 네, 하락 중인 물가지수, 금리 1의 인상 기대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전일 CPI 지수 3.1%가 예상치였는데, 예상치보다 0.1% 낮은 3.0%가 나왔어요. 뭐 3.0%면은 아직은 좀 미국에서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상황이긴 한데, 올해 들어서 계속 꾸준히 물가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무리하게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지금 7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데,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역시나 또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물가가 충분히 잡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올해는 이제 한 번만 더 금리 인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좀 상승 중에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환호하는 모습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쁠 건 없어요. 지금 나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수는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 지수도 오늘 2,600선 자리를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또 옵션 만기다 보니까 만기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시가 자리를 지지해주고 또 고점을 좀 뚫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2,600 이상으로도 오늘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600선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론 내일 금요일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월화수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고, 일단은 오늘까지 좀 상승 마감하게 됐었을 때 금요일날 이제 오후 같은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만 좀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21선 자리는 돌아서지 않았지만 요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 주 다시 한번 FOMC 회의 이후에도 정고점 자리 뚫어주는 상승 시세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로 좀 급등해주는 모습인데, 일단 890선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890선 자리를 또 중요한 저항대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 자리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박스권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됐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950선까지 시장에 대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확인해야 될 게 좀 더 있죠.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이 잘 버텨줄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저는 일단 요 950선에서 시장이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정을 좀 받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2차 전지 쪽도 어제 에프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장중에는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또 다시 또 끌어올려주면서 예상치보다 약간 낮은 실적 발표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수준을 좀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은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관련주 쪽 역시나 오늘 좀 상승하는 종목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좀 뽑아서 노란톡방에서 같이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번 상승장에 좀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이후에 이 FOMC 회의 이후로도 강세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장에 2,600선을 뚫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에코프로가 어제 좀 생각보다는 못 미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 보내주면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도 그렇고 강세장이 굉장히 또 점쳐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시그널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지금도 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모습인데 25% 정도 상승 중에 있고 그 외에 이제 미래 반도체, 마이크로 컨텍스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다 상승 중에 있어요. 한 종목만 딱 뽑기는 해서 일단 한미 반도체를 토픽으로 좀 뽑았고 일단 신고가 자리를 뚫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5천억 넘게 들어와 주면서 어디가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따라잡기는 어렵죠. 아무래도 좀 신고가 달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들어가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종 특히 HBM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더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 일단 말씀 좀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올해 초부터 상승세가 나왔는데 올해 초 거의 10,000원대 초반, 12,000원 정도에서부터 상승이 좀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40,000원이에요.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여기서 더 못 가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항상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매도해도 손실이 아니시니까 상관없지만 혹시 포트 중에 내가 반도체가 없어서 매매를 해야겠다. 특히 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좀 못 쫓아가서 좀 섭섭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기회는 또 있으니까 기다리면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등주로서 제가 미래 반도체를 좀 뽑아봤는데 미래 반도체는 아직 전고점 자리를 못 넘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매매 타점도 아무 때나 그냥 상승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본인만의 매매 원칙 이런 걸로 인해서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상승했던 종목이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시게 되면은 원칙 없는 매매 하시다 보면은 손실이 나도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매매 실력이 좀 늘어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종목들도 어떠한 본인만의 그 매매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반도체 쪽은 오늘 상승이 이후에 내일 아마 조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재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못 오른 반도체 업종도 저도 이제 방송 이후에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또 공략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꺼지지 않는 불이죠.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 당장에는 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또 한미 반도체처럼 수혜를 받은 종목도 있지만 아직까지 시세를 받지 못한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금정호 전문가님 노란톡방 통해서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1357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반도체 공부를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강세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지금 다 급등 중에 있습니다. 전일 나왔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일단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었고
요거에 대한 호재 내용들도 반영이 좀 잘 안 돼서 셀트리온이 좀 이렇게 못 갈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거의 확실시되는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합병에 대한 기사 내용이 나왔고 셀트리온 주관사, 합병 주관사까지 미래에셋으로 좀 선정이 되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합병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시총이 제일 낮다 보니까 가장 상승세가 좀 뚜렷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순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 합병하게 되면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코스피로 이제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은 뭐 좀 코스닥 시장은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주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좀 급등이 나왔어요. 반도체 업종도 반도체 업종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주는 반면에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확실하게 상승률이 좋은 거는 셀트리온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좀, 틈틈이 좀 올라오긴 해요. 좀 같이 엮여서 그런지, 제약바이오 쪽도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대장주는 셀트리온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좀 이틀 연속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뭐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오늘 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좀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선 이 매물대 자리를 다 소화했거든요. 여기 앞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소화해주고 올려놨기 때문에 9만 원 정도 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며칠 정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가 됐었을 때 특히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21선 자리가 우하향했다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하향하던 21선이 이제 다시 한번 턴해서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이격이 조금 좀 줄어들었을 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관련주 쪽 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타점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보여왔던 셀트리온 삼형제가 오늘 또 합병 이슈에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후에 제약 바이오 흐름부터 이런 합병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뭐 테마 오늘 개별 이슈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또 EDGC가 좀 아침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예전에는 코로나 관련주 해서 이제 진단키트 EDGC 많이 좀 보셨을 텐데 좀 새롭게 이번에는 또 의료 AI 쪽으로도 시세가 좀 한번 나왔었죠. 이슈가 돼서 의료 AI 진출로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고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오늘 다시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뭐 뷰너라든지 루닛이라든지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아침에 상승이 나와서 뭐 의료 AI 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나 했었는데 개별 호재 뉴스가 좀 있었어요. 암세포 증식 억제 물질 개발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이런 이슈들도 있지만 오늘 의료 AI 쪽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 대금도 한 400억 정도 좀 터져줬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앞선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에서 물려 있었던 물량들이죠. 이런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받아주는 모습이라서 일단 오늘 뭐 2,000원 정도 선까지만 안착을 해줘도 좀 좋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 정도 흐름도 일단 나쁘지 않고 하루하루 좀 천천히 올라가는 흐름이 좀 중요하다. 한 번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면은 차익 실현 나오니까 한 며칠 정도 더 지켜보시다가 이런 고점 자리 한번 좀 뚫었을 때 이런 상한가 자리를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한번 공략 자리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런 이슈들이 좀 계속 나오는 좀 끼가 있는 종목들 EDC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차트를 한번 좀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한 번쯤 급등이 나왔을 때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점에서 일단 슬슬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혹시나 좀
이 저점에서 매집이 된 거라고 했었을 때는 고점 자리 뚫었을 때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혹시 좀 테마주라든지 뭐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적은 비중으로 EDC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나 물론 대형주 쪽에서도 흐름이 좋은 종목들 공략을 하지만 또 이런 끼 있는 종목들도 좀 찾아서 또 공략을 해보실 분들도 노란투파 오시면 저랑 같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DG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부분을 넘겨줬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금종 전문가님께서 거래 대금과 물량들을 체크하면서 같이 차트 분석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끼 있는 종목들, EDGC 같은 종목들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1승을 6월 말에 공략을 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8%가량 상승이 나와줬고요. 일진전기도 6월 29일 공략주인데 34% 수익 중입니다. 어제가 이제 52주 신고가였는데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요. 덕신하우징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모듈러 관련주인데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TCC 스틸도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였고 어제가 18% 상승이었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국 RNS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1승이 조선 기자재 쪽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어떤 조선주들이 좀 흐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1승을 제가 좀 좋게 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뭐 어제도 좀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또 더 급등하는 시세가 좀 나와줬어요. 근데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윗골이 좀 달고 있고 또 갭상승 떴을 때 좀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또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쉽지 않았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방송을 좀 보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대 자리 5,000원 자리만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 뭐 입절가를 좀 잡아보면은 한 5,000원 자리를 지지해 주면은 계속 지속적인 홀딩 오늘 좀 거래 대금도 터져줬고 저항대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이 또 밀렸을 때도 좀 빠르게 밀리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뭐 이렇게 쉽게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다. 아마 추천드린 자리에서 한 20% 조금 안 되게 수익권까지 나왔었는데 뭐 이 정도 수익이면 괜찮은 수익이니까 수익 챙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홀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5,000원 자리 지지선 자리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덕신하우징도 아직은 좀 우크라이나 오늘 폴란드에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원전 쪽과 방산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폴란드 가서 좀 논의한다라고 했는데 이슈가 좀 크게 안 되더라도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에 들어가는 데크플레이트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테마성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뭐 실적적인 면에서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1선 자리가 또 올라와주고 있어서 거의 이격이 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나 해서 조금 더 보시고 정고점 돌파 이제 3,000원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두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는 계속 신고가 찍다가 오늘 좀 조정 받았어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어요.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승하고 좀 반복을 하기 때문에 뭐 오늘 2% 조금 조정인데 다른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진전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데 변압기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여름 정도까지니까 다음 달 정도까지는 한번 흐름을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을 때는 그때를 이제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괜찮다.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TCC 스틸도 전일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원통형 배터리 관련 케이스로 이슈가 좀 돼서 좀 상승이 좀 나왔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하반기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동시효과상으로도 갑자기 또 급등이 좀 나와서
시간외로 좀 밀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오늘 양봉 유지해주고 있고 아래꼬리 달면서도 잘 상승 시대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직전 저항대까지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49,000원 정도인데 조금 여유 있게 한 48,000원, 48,000원, 49,000원 정도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렇게 21선 자리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격이 좀 크다. 이격이 컸을 때는 좀 좁혀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이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비중 정도만 약간 좀 줄여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양 역시나 또 식품 관련주 쪽인데 17일 날 흑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안 될 거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식품 관련주 쪽 그리고 미국 매출 미국의 핫도그 매출이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9,000% 정도 상승했다라고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이런 종목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드린 것처럼 눌림목 자리 이렇게 21선 자리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21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들 눌림목에서 제가 잘 공략을 했듯이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었던 급등하는 종목들을 장대 양봉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했던 종목들이 천천히 눌려서 이런 종목들이 아직 추세가 살아있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좋은 수익을 좀 잘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다. 그래서 우양도 일단 뭐 내일 정도, 내일이나 뭐 월요일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익절 정도를 잡아드리면 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시총이 좀 큰 종목은 아니에요. 600억 정도라서 700억으로 조금 올라왔네요. 700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1,000억 안 되는 종목들은 급등락이 좀 심할 수 있으니까 비중 정도만 좀 줄여서 수익 챙겨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 RS도 역시나 히스토리 관련주 쪽으로 좀 보고 좀 드렸는데 급등한 이후에 또 역시나 좀 눌림목 자리 눌림목인데 21선 자리는 조금 이격이 있긴 하지만 직전에 이제 저항대 자리를 좀 지지해주고 좀 올라오는 모습으로 좀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일단 뭐 미중 관계가 옐런 장관 가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좋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아직 시장에서는 히스토리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한 번 더 이슈가 좀 남아 있죠. 뭐 갈륨 관련해서 수출 통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히스토리 관련주들도 기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정고점 한 5,000 후반대, 5,000원 후반대나 6,0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일날 거래대금 터지는 거나 시세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코인테크를 오늘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좀 이 저항대 자리를 뚫어주면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쪽으로도 일단 코인테크가 오늘 좀 최근에 거래 대금이 증가해주는 모습이라서 일단 이 종목을 좀 당장 역시나 오늘 좀 고점을 좀 뚫고 나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와서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지지할 수 있는지 저항대 자리를 지지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보고 오후장에 한번 좀 공략을 해봐야 겠다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꼭 코인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공략을 할 종목이 있으면 또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 상승장인데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천천히라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뭐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천천히 오늘이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렸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이 공략하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20% 넘는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금종우 전문가님의 공략주로 저희가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공략 지점부터 자세한 매매법들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우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올라올 때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테마부터 종목별 매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의 파동과 패턴 변곡매매 절대 고수 박중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오전 시그널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오전 특징 시그널은 바로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오늘 22% 넘는 장대 양봉 이후로 좀 밀리는 흐름인데요. 일단 미국의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좀 밀리는 흐름이긴 한데 어떤 대응 전략들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의 경우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초 AI 신약 개발 상장사고요. 6월 중순경에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조금 주가를 턴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6월 중하순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하게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기 이제 CB 전환사채였던 이슈 노이즈가 나오면서 고점 대비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술적으로 좀 리바운드 재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흐름상에서 오늘 이제 종가를 봐야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제 약 한 9,500 후반대 9,500원대 요 라인만 크게 무너지지 아니하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만일 하나 반등 이후에 재차 빠진다던가 오늘 반등을 성공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더 밀린다면 6월 중순에 그러니까 5월부터 턴하기 시작했었던 이 구간 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저점도 중요하겠지만 5월에서 6월에 어떤 턴하는 주가의 하락 이후 상승 쪽으로 턴하려고 했던 요 구간이 크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다시금 한번 우상향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 어떤 전환사채의 노이즈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가격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그 가운데 최근에 우리 시장과 맞물려서 또 전환사채의 노이즈가 좀 엮이면서 고점 대비 약 한 30% 정도 내려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이후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기적으로 또 혹은 흐름상에서 하단부까지 좀 체크하셔가지고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가 오늘 당장에 급등이 나온 만큼 5, 6월 지지 구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은 신성 ENG입니다. 네, 신성 ENG는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같은 클린룸 전문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월 3일의 상한가 이후로 4거래일가량 좀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오늘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비즈니스 혁신을 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 시그널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7월 3일에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윗골이 찍고 살짝 내려왔는데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이 됐고요. 이날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전고체 파일럿 라인 가동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퍼 드라이룸 어떤 선점 기대감에 신성 ENG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성 ENG는 그 클린룸은 그 먼지 등 이물질이 유입을 막고 온도와 습도, 압력 등을 미세 제어하는 공간으로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 등이 좀 설치를 됩니다. 아마 이제 공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물질이나 먼지들이 못 들어가게 먼저 클린하게 이제 하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게 이슈 재료를 좀 동반하고 또 거래량 동반하면서 제가 최근에 계속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승 변곡입니다. 변곡은 상승 변곡이 있고 하락 변곡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주가가 턴하는 어떤 상승 구간에서 혹은 또 상승하는 가운데에서 추가적인 부분에 상승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위력을 줄 수 있는 상승 변곡, 하락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신성 ENG의 경우는 7월 3일에 상승 변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7월 3일 어떤 기준봉을 가지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사선 기법에 해당하는 어떤 자리가 나왔죠. 그래서 중간과 하단 자리.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하단 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하단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짧게 오늘도 뭐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그건 단기적인 뭐 일일 대응력이고 7월 3일에 주가가 이겨내고 위로 상단 쪽으로 가느냐 혹은 하단 쪽이 이탈하느냐 그게 첫 번째 단계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하단 쪽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제 앞 전권 4월과 5월, 6월 이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떤 상단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전에 상단과 7월 3일 기준의 하단이 딱 맞물리는 자리잖아요. 요 맞물리는 구간이 이탈하지만 아니한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반등도 나올 것이고 물론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 레벨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뭐 그 다음의 문제니까 차트적으로는 단기 7월 3일 기준봉을 잡고 상승 변곡에 의한 단기 매매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 변곡점을 잘 잡아서 공략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이런 상승 변곡을 혼자서 잡을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시그널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시그널들 함께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3829번님께서 아모그린텍 17,200원에 35%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한 첨단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장에서 대응 전략들 이후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모그린텍의 경우는 좀 다양한 어떠한 섹터 테마에 좀 엮여 있는 어찌 보면 문어발식의 모습인데 어느 한쪽에 좀 임팩트가 부각을 받으면서 좀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좀 탄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4월에도 그랬죠. 4월 11일, 뭐 5월 8일처럼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7,200원의 비중 35%면 사실 가격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는데 비중이 좀 맞는 게 좀 고민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크게 바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일봉상에서 구름대 상단인 약 18,000원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비중을 좀 줄이면서 그 다음 한번 전략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000원을 소화하면서 19,000원, 2만 원, 21,000원 뭐 쭉쭉쭉 치고 가면 좋은데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고 바로 가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아까웠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죠? 더 좋은 종목으로 또 투자하면 되고요. 비중을 줄였는데 내려온다? 그럼 뭐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어떤 종목도 그냥 마냥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가라는 건 파동을 가지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과 상승, 어떤 톱니바퀴처럼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좀 가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바로 어떤 큰 액션이 나오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크신 만큼 앞으로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4296번님께서 위즈윅 스튜디오를 4,0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이신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3,345원인데 오랜만에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1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 뉴미디어나 특수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5월 2일에 이제 권리락 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는 권리락 받고 내려왔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상증자하면 좋은 거죠. 유상증자는 안 좋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상증자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디에 투자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상이어도 좋은 결과가 주가가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중이어도 그렇게 좋지 않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무상증자라고 한다면 아마 주가가 호재로 작용해서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4월에 나온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리락이 되면 당연히 재력 소멸 그죠? 이미 다 노출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지고 아마 권리락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된 건 이제 당연히 그만큼 차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4,000원 이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공략을 하신 건지 기존에 가지고 와서 온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면 이걸 4,000원으로 그대로 홀딩하는 게 의미가 없죠. 당연히 권리락 발생할 때 싹 수익 실현해주고 일부라만 뭐 아쉽다면 일부만 가지고 있고 대신에 권리락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채워줄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 입고되면 팔면 그만이고요. 그러나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아마 생각을 하시고 위에서부터 좀 내려와서 이슈되는 어떤 자리, 모두 제자리, 이슈 재료가 소멸되면 그 스타트 지점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의 공략도 물론 충분히 이후에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만 그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개파락했잖아요. 지금 보면 4,000원 가격대가 딱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날 5월 25일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 다음날 조금 리스크 관리를 바로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혹은 하루 이틀 좀 지켜볼 수도 있죠. 바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못하는 요 지점이 있죠. 요게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요 구간까지는 다시금 한번 기술적 판단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약 4,000원대가 3,000원 후반과 4,000원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물론 또 4,000원 위로는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도 기다리고 있고 또 앞서 슈팅, 그러니까 무상증자로 인해서 호재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그 구간의 어떤 맥자리가 바로 이제 4,000원 중반이니까요. 일단은 3,000 후반과 4,000원 자리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가 흐름이 약하다 그러면 좀 줄여주고 만약 회복하고 또 치고 간다면 그 다음은 4,000원 중반이니까 가격대 한번 유념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저항 라인도 제시해주신 만큼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8275번님께서 고려아연에 52만 원에 30%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긴 하락 끝에 이번 주 들어서야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또 신한투자가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은 당연히 홀딩이 맞고요. 또 반등을 기다려야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만 시청자분 매수가가 52만 원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라왔을 때 48만 원 전후가 1차 저항이죠. 코앞이죠. 이제 자 여기는 뭐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약 딱 50만 원에서 52만 원 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52만 원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바로 코앞은 그런다 치더라도 48만 원 소화한다고 가정하에 그 다음은 52만 원 언저리인데 딱 거기가 매수가시니까 근데 비중이 또 30%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올라왔을 때 본절 내지는 약수익도 내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펼쳐볼 수 있는데 그걸 펼치기에는 기존 물량도 좀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그렇다고 여기서 30%가 아닌 뭐 40, 50, 60, 70, 80 사실 기존의 물타기라는 건 기존에 있는 물량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배팅을 해야 의미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작정하고 모아가겠다. 그럼 천천히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단계적으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기에는 기존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뭐 얼마든지 또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 내가 단기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하겠다. 근데 그러기엔 조금 제가 봐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다만 여기서 바로 회복하면 좋죠. 그러나 바로 회복하지 못하고 좀 등락을 보일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감수하고 가야지 않을까 싶고요. 뭐 최근에 44만 원 갑자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반등 이후에 눌림 시 이렇게 44만 원을 훼손하지 않고 돌려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왔을 때 전저점 44만 원 이탈한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 뭐 힘들더라도 뭐 추가 매수를 해본다든지 그때 한번 다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고요. 내가 보유 중인 종목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중혁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로 변경되었습니다. 135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공부들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발표하기 전에 리뷰로 먼저 공략주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FA 반도체를 볼 텐데 7월 11일 공략주거든요. 상승 변곡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부터 5%, 8%, 3% 이렇게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요. 7월 7일 공략주였던 와이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6% 수익권입니다.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인데 역시나 6%, 8%, 3% 두 가지 종목 모두 좀 꾸준히 올라주고 있어요. 한번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이날이죠. 6월 30일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SFA 반도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봤을 때,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하는 거야? 그러면 안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고, 분명히 이거는 단기적인 노이즈고, 오히려 이 팀을 타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았죠. 뭐, 보시다시피 주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거의 단계적으로 하단 구간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또 120일 이평선 기술적으로도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얼마든지 더 아래에서 저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밑에가 든든하잖아요. 설사 내가 여기서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주가라는 게 내가 1차 매수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왔을 때 내가 빨리 끊고 손절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괜찮다. 왜? 한 번 더 빠지면 나는 든든한 지지, 후방 지원군이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대비책이 있잖아요. 그죠? 다음 전략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뭐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뒤로 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두려운 건 다음 전략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 우리가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아니다 싶으면 불가피하면 갈아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 대책 없이 갈아탄다라는 건 그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죠? 본인 소중한 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매수해서 주가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간다면 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이악 물고 끌고 가볼 것인지, 또 내려왔을 때는 짧게 끊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조금이라도 손절하더라도 단 1%라도 손실을 줄이면서 반등 시 매도할 건지, 또는 홀딩했다가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내서 수익만큼 털어내든지, 또는 매수 빠졌을 때 홀딩 존버도 좋습니다만 홀딩 존버 이후에 다음 전략까지 세워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나와야 한다. 그러면 손절하고 종목 교체를 대한 어떤 종목과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SFA 반도체는 뭐 1차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만일하나 여기서 상승 못하고 꺾인다? 그럼 얼마든지 후방에 지원군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2차 매수,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팜의 경우는 역시 또 포착 이후에 그런데 이제 차트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거 상당히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멘탈적으로도 힘든 어떤 구간인데, 역시 뭐 5G 어떤 4G, 5G에 이어서 6G 준비하는 어떤 모멘텀과 그동안 장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해부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물론 작은 파동에서는 반등도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 본다면 단 한 번도 반등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22년 2월 달에 잠깐 반등해볼까 하고 끝났던 종목이고요. 올해 비로소 반등이 제법 좀 나오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이 종목이 설사 다시 미끄러지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수가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종목이 있고 이러한 어떤 패턴이 있다. 그래서 뭐 분명 힘든 종목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도 관망도 매매다. 혹은 단 한두 주라도 소액으로 한번 실전해서 해보셔라. 이렇게 해서 픽해드린 종목인데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일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챙겨 가줘야죠. 그 다음 전략이니까. 하여튼 뭐 보유 SF 반도체, Y팜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보유자분은 마무리까지, 또 없는 분들은 이후에 또 주가 추이를 보면서 재공략 또는 신규 종목 한번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략주 리뷰로 만나봤고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부터 이렇게 어려운 매매 기법들도 함께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보시죠. 네, 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택입니다. 역시 메모리 업황 반동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고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2분기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계속 점차적으로 반도체 바닥 찍고 하반기에 좋아질 거고 얼마든지 24년도, 25년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감을 받을 수 있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매출과 손익이 개선되고 있고 2분기가 물론 적자입니다만 예상보다는 뭐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주가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 대비 눌렀다가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월 15일 요 32,000원 하단부 잡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치 매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스윙 중장기적으로도 심택 짚어주셨는데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한미반도체입니다. HBM 수혜 기대감 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로서 오늘 오전 시그널이었고요. 신테카바이오도 오늘의 오전 시그널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신약 개발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습니다. 5월과 6월 구간 지켜주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박준혁 전문가님의 심텍과 금종욱 전문가님의 코인테크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핵심들만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오후장에서도 또 내일 전략도 다음 주 전략까지 쭉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박준혁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공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입장코드 1357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준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